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프리팹은 유니티에서의 소스코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술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소스코드의 생산성을 높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RPG 게임에서는 동일한 몬스터가 하나의 맵에서 여러 번 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몬스터가 10마리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을 때 미리 씬 내부에 몬스터 오브젝트를 10개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 오브젝트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프리팹입니다. 그림의 설명에 나와 있듯이 프리팹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오브젝트들의 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프리팹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씬에 배치한 오브젝트는 프리팹의 특성을 똑같이 가진 복제품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프리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된다면 그 프리팹과 동일한 형태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동일한 객체, 즉 오브젝트를 2개 이상 생성하거나 활용해야 할 때는 이렇게 프리팹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프리팹으로 오브젝트들을 생성하게 되면 오브젝트들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모든 용들의 체력을 높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격력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프리팹만 변경하게 되면 그 프리팹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하나하나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즉 오브젝트와 프리팹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고 엄밀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을 수정했을 때는 다른 오브젝트나 프리팹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수정한 오브젝트를 프리팹에 적용했을 때 모든 오브젝트가 해당 프리팹과 동일하게 다시 수정이 되는 식이에요. 즉 프리팹과 실제로 그 프리팹을 이용해 만든 오브젝트는 엄밀히 다른 것이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충분할 거고요. 또한 이러한 프리팹 같은 경우는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당연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오브젝트랑은 다르기 때문에 프리팹스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한번 유니티를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 중에서 먼저 이 몬스터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타일을 가로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크기를 키워주는 건데요. 크기를 키울 때는 이 스케일 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가로로 늘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바닥에 맞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롭게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몬스터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스프라이트에 우리의 몬스터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이름 또한 바꿔줄게요. 다시 이렇게 몬스터라고 넣어주었어요. 이번에는 이 X와 Y 크기, 즉 스케일을 0.3 정도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거를 많이 만들어 볼 거라서 이 맵에 여러 개의 몬스터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본 거고요. 자, 당연히 이 타일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콜리더를 이렇게 추가해 주고 리짓 바디 2D 또한 마찬가지로 물리 연산을 위해서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콜라이더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딧 콜라이더를 누르셔가지고 크기를 조금 작게 맞추어 줄게요. 불필요하게 크기를 크게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몬스터에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닿은 것처럼 충돌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스프라이트의 크기에 맞게 고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만든, 즉 개별적으로 크기와 콜라이더를 설정한 이 오브젝트를 게임에서 2번 이상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단순히 듀플리케이트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프로젝트 뷰에서 새롭게 프리팹스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폴더를 만들어 주셔서 이름을 프리팹스로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라키 뷰에서 이 씬 뷰가 아닙니다. 하이어라키 뷰에서 몬스터를 클릭하신 뒤에 프리팹스로 이렇게 끌어서 놓아줄게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프리팹스 폴더 안에 새롭게 하나의 프리팹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뷰에서 밑에 이름을 보시면 monster.prefab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존재했던 이 오브젝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단순히 드래그를 해줌으로써 동일한 이름의 프리팹이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오브젝트와 이 프리팹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지금 이 씬 뷰 위에 올라와 있는 오브젝트와 이 프리팹 파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지금 씬 뷰에 있는 몬스터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키운 이후에도 이 변경사항은 어디까지나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한정된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프리팹에는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이 프리팹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우리의 씬 뷰에 놓아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저희가 크기를 키웠던 이 오브젝트와는 다른 새로운 오브젝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몬스터의 상태를 프리팹의 상태와 똑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이 크기를 바꾼 몬스터를 누르신 뒤에 인스펙터 뷰에서 위쪽에 이 프리팹 속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리버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의 프리팹과 동일한 크기로 다시 속성들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을 때 하나 속성을 변경한 오브젝트를 전체 프리팹, 즉 다른 오브젝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싶으시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리버트 옆에 있는 어플라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리팹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볼까요? 다시 이렇게 0.3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만 변경하신 뒤에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해당 프리팹으로 만든 모든 오브젝트에 전부 다 속성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일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인 프리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